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벌 주지 말고 화내지 말고 사랑으로 지도해야 아이가 잘 큰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가 정말 잘 나와 있는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스마트 러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정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왜 사랑으로 지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 방법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게다가 사례를 정말 많이 보여주면서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스마트 러브를 실천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다정하게 지도하고 규제하는 것을 이제 스마트 러브라고 말하거든요. 중요한 개념 두 개가 나오는데요. 바로 1차적 행복과 2차적 행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이가 행복한 성인으로 크려면 이 두 가지가 잘 바탕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라는 게 이게 바로 1차적 행복입니다. 자기 존재에 관한 느낌이에요. 2차적 행복은 바로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능력에 관한 그런 만족감을 2차적 행복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차적 행복, 존재에 관한 만족감, 그리고 2차적 행복인 그 내 능력에 관한 만족감, 이 두 개가 잘 바탕이 됐을 때 건강하고 행복한 성인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귀한 존재야. 이게 1차적 행복이 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 2차적 행복이 훌륭하게 발전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2차적 행복은 두 가지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전능한 자아. 이건 아주 유아적인 만족감인데, 내가 할 거야, 내가 했어, 내가 이겼어, 내가 가졌어. 우리 2살, 3살, 4살짜리 애기들이 전능한 자아가 이렇게 나오면서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길 거야, 이렇게 막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게 아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전능한 자아 시기를 이 유능한 자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전능한 자아가 유능한 자아로 넘어가려면 1차적 행복, 나는 사랑받을 만한 귀한 존재야 라는 게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좌절감이 왔을 때 이걸 이겨내고 항상 내가 갖고 항상 내가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거를 최대한 좌절감을 겪지 않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지만,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이제 알아가면서 지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엔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내 맘대로 규칙을 다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물건이 네 물건 내 물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때가 옵니다. 이때 유능한 자로 건강하게 넘어가려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나는 귀하고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게 바탕이 있어야 이 바탕을 딛고, 그럼에도 내가 갖지 못해도, 내가 이 순간 이기지 못해도 괜찮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거에 너무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전능한 자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하면 확 우울해지고, 내가 이기지 못하면 확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능한 자를 발전시키려면 아이에게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너는 귀한 존재야, 이걸 끊임없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이거를 비춰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가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이 스마트 러브를 실천할 수 있는지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39쪽에 보면은 벌 주지 않으면서 지도하라. 어린아이를 미숙한 판단으로부터 보호하고 해로운 길로 나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임무다. 벌을 주는 것보다는 애정어린 태도로 아이의 행동을 규제할 때 훨씬 더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사랑어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통해 내적 행복을 느낀다. 그런데 이런 내적 행복을 쌓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행을 추구하는 성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불행을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하면 스스로를 벌주고,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귀한 존재이다 라는 이 1차적 행복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망치로 책상을 두드리면 아이에게 실망감을 내비치기보다는 위험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망치로 책상을 두드리면 안 된단다. 엄마가 망치질할 만한 나무 판자를 구해볼게 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이가 엄마 말을 못 들은 척 한다면 망치질을 그만두지 않으면 한동안 망치를 멀리 치워놓는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해주기만 해도 충분하다.
망치는 저기 두고 숟가락으로 항아리를 두드리면서 놀까? 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이고 다정한 태도로 아이 손에서 망치를 빼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망치를 포기하더라도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1차적 행복은 손상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순간순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마다 너무 큰 좌절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 내가 하는 사업이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했을 때,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하지 못했을 때, 그때 괜찮아, 다음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버림받았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쑥 들어가면서 우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 행복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받고 싶어 하던 상을 받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해지겠지만 상을 받지 못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비하할 것이다. 내적 불행은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상실감 앞에서도 처참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내적 행복이 전적으로 외적인 결과에 휘둘린다면 일상생활에서 실망감을 느낄 때마다 아이들의 삶은 불안정해지고 말 것이다. 일단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2차적 행복, 내가 갖고 싶어, 내 거야, 이거를 많이 존중해주고, 그리고 안 될 때는 사랑으로 지도해주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청소년기쯤 되면 더 이상 그 성취하고 못하고에 좌우되지 않고 든든한 1차적 행복 위에서 이 유능함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한 자에서 유능한 자로 넘어가는 시기인 거죠. 화가 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화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전능한 자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내가 맘대로 하지 못했다고 막 엄마를 때리거나 하면 맞으면 화가 납니다. 근데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화가 날 수는 있지만 이 화를 아이에게 표출하는 것, 이거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화를 내고 엄하게 하고 차갑게 해서 말을 듣게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말 잘 들어요. 부모가 쉽게 아이의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맞는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의 시기를 모두 지나왔잖아요. 항상 아이들은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실수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실수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엄하게, 차갑게, 화내면서 말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럼에도 엄마가 사랑을 철회하지 않고 부드럽게 나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내가 실수를 했어요. 우리 남편한테 화를 막 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해서 막 화를 냈어. 근데 그때 남편이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남편이 이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화를 팍 냈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부드럽게 말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때 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하면서 나를 들여다보게 되지. 남편이 화를 팍 내면 어때요? 겁을 먹고 남편을 같이 공격하게 되고 그렇게 대치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아이도 똑같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부모가 엄하게 하고 화를 내고 차갑게 하고 찡그리면서 안 된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당연히 너무 무섭고 싫은 거예요. 이 방법이 잘 먹히고 쉽다고 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래 걸리더라도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맞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지금 봤을 때는 손해인 것 같죠? 시간 손해, 에너지 손해. 아니요. 그게 이득입니다. 멀리 봤을 때 굉장히 이득입니다. 당장 내 앞에 것만 보셔서 그래요. 멀리 봤을 때는 그게 시간적으로도 남는 장사고 에너지적으로도 그게 더 남습니다. 여러분 맞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랑을 선택하세요. 오늘은 이거 스마트 러브 같이 봤습니다. 이 책 정말 저희 센터에서 너무 추천드리는 책이고 저도 정말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사랑의 규제, 스마트 러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으로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재밌게 읽어보시고요. 12월달 독토 진행한 책이거든요. 12월 초에 이미 진행한 책이고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진행하는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미있게 잘 보고 나서 또 리뷰해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행복한 육아 하세요. 안녕.